저는 과학의 울림을 전달하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울림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이나 방송, 책, 다양한 창구를 통해서 대중분들께 자동차도 과학이고 컴퓨터도 과학이고 AI도 과학이고 이게 과학이야? 라고 그냥 무심결에 넘기는 것들이 사실 과학이었어. 저희의 삶으로 끌어들여 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셔서 과학을 정말 잘하는 것 같은데 과학영재 시험을 한번 봐라 라고 해서 제가 그때 이제 최연소 과학영재 선발돼서 학창시절 내내 과학영재 교육을 받다 보니 이제 뗄래야 뗄 수 없게 됐고, 의공학 그리고 기계공학 이런 거에 접목된 거를 연구를 하다가 저는 그때 뇌혈관 만드는 그런 젤리 모양의 패치를 만들었었는데, 그걸 이제 막 만들고 있자니 연구를 하려면 해외 가서 좀 연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좀 돈을 모아서 가면 좋으니까 일단 회사에 들어가서 연구 경력도 쌓고 돈도 좀 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때 삼성전자에 입사해서 AI 연구를 하게 됐어요. 제가 어릴 적부터 과학 영재 수업을 받으면서 항상 생각을 했던 게, 과학이라는 게 사실 제 입장에서는 되게 재밌고 이 삶이 과학을 알았을 때 조금 더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과학의 진입장벽이 좀 있는 느낌? 그래서 이제 일반 대중들이 과학에 접근하는 게 좀 어려워서 사실 이거 이런 거예요 라고 딱 짚어줬을 때 라는 그 지점을 제가 딱 건드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과학의 뭐 일종의 번역가? 이런 게 되고 싶었는데, 현실적인 거에 저도 뭐 입시 이런 거에 치이고 하다 보니까 잠시 잃었다가 우연찮게 회사 다니던 중에 2023년에 페임랩 코리아라는 대회에 나가게 돼요. 과학을 대중한테 3분 만에 재미있게 알려주면 상을 주는 대회인데요. 그래서 저도 거기는 뭐 진짜 완전 달변가들만 나가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막 이랬었는데 최우수상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갑자기 강연이 들어오고 방송에도 나오고 그게 이어지면서 이쪽 길이 맞구나 라고 됐고, 또 학업에 대한 열정도 남아있어서 지금은 이제 또 카이스트에서 박사과정도 같이 하고 있어요. 제가 운행하고 있는 차는 티볼리, 제 인생 첫 차입니다. 2023년 2월경에 제가 당시 회사 다닐 때라 차가 이제 좀 필요하다 이런 니즈가 좀 있었을 텐데, 하필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좀 어려웠던 시기였어요, 그때가. 그래서 차 출고 대기를 걸어놓는다든지 뭐 예약을 걸어놓는다든지 이렇게 했다가 전화 오면 계약하시겠어요? 빨리 계약서 써야 그 차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서 제가 몇 개의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합당한 차들 몇 개를 계약을 미리 걸어놨었어요. 제가 가장 선호했던 건 전 하이브리드 차를 사고 싶었어요. 아반떼 하이브리드 이런 걸 살까? 뭐 이렇게 좀 고민을 했었는데 2년 기다려야 된다 해서 안 되겠네 라고 속으로 그냥 포기를 한 채로 계약만 약간 해둔 상태였고, 두 번째는 같은 현대의 베뉴라는 차 대기를 걸어놨지만 현대차는 무조건 오래 걸려요, 뭐 약간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티볼리 이렇게 3개를 예약을 해뒀어요. 이제 하이브리드 차가 연비가 좋고, 그리고 제가 지금 박사과정 연구하는 게 기후 AI거든요. 그러니까 기후 위기가 찾아오는 이 시대에 다른 거는 그렇게 못하더라도 적어도 차에서라도 환경을 좀 생각하는 소비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안 도와줬다. 저는 일단 디자인 그리고 연비 다 일단 무조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티볼리도 그걸 꽤나 잘 맞추고 있어서 만족하면서 잘 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SUV가 세단에 비해서 연비가 좀 떨어진다라고들 하는데, 저는 보통 이렇게 운행하면 연비 15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꽤 괜찮은 연비인 것 같고, 저는 사실 이게 티볼리가 좀 더 좋은 게 제 기종이 V7 이라고, 그게 V1부터 V7까지 있는데 점점 숫자가 커질수록 밟았을 때 그 마력이 세가지고 저 잘 나가는, 제가 그걸 좋아하더라고요. 스피드를 즐기고 쉴 때도 좀 에너제틱하게 쉬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드라이브 진짜 해서 등산하고 예상했던 것보다 좋다는, 티볼리도 저공해 차량이에요. 공영 주차장에 가면 주차비가 50%만 내요. 그래서 주변에서 가솔린 차가 왜 저공해야? 온실가스를 조금 더 덜 배출하는 걸 인증을 받아서 저공해 차량이다 라고 인증을 받은 그 모델이라고 해요. 제가 요즘 글로벌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영어를 예전에 뭐 대학교 때 교환학생 갔을 땐 분명히 영어를 그래도 꽤 했던 것 같은데,
좀 많이 까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툭 쳤을 때 탁 안 나오고 안 되겠다 해서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미드를 틀어놓고 거의 5번째 돌려보고 있어요. 교육용으로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재밌게 봤던 에밀리 파리에 가다라는 건데 전체 시즌을 통으로 돌려요. 그래서 5번째 내비를 찍고 넷플릭스에 접속을 해서 딱 보면 제일 첫 번째 이미 보고 있고 이렇게 켜놓고 들으면서 가고 네 그렇게 해서 영어 리스닝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울림 알고 보니 저 사람 진짜 찐 과학 덕후였네 이렇게 뭔가 생각이 들 것 같긴 한데 제가 사실 구름 보고 달 보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하늘 보는 거. 그게 진짜 예뻐요. 그래서 보면서 날씨를 같이 저거는 층운이네. 오늘은 정란운이네. 곧 비 오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내일 날씨를 예측하고 내일 진짜 비 오면 어제 정란운을 봤는데 진짜 비가 오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구름이 너무 예쁘면 정차했을 때 이렇게 한 장 남기고 그게 진짜 힐링되는 것 같아요. 차 안에서 메이크업도 많이 하고 저 향수 이런 것도 좋아해가지고 향수 이런 것도 차 안에서 뿌리기도 하고 근데 저의 이제 지론이 있어요. 저는 화장품 그리고 향수 차 안에는 안 두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온도가 한 30도, 35도 바깥 온도가 그렇더라도 차 내부는 한 4, 50도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화장품, 특히 향수는 알코올 베이스라 다 변성돼서 향이 좀 달라져요. 화장품도 약간 변성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뭐 이렇게 작은 가방에 넣어 다니고 집에 뒀다가 뭐 이렇게 파우치 형태로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하는 게 화장품이랑 향수는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조그만한 샘플 향수 있잖아요. 그냥 이거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어차피 집에서 향수 뿌리고 나오니까 한 번씩 향수가 더 필요할 때 이걸 사용을 하고 요거는 핸드크림 편하게 조그맣게 쓰고 빨리빨리 교체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는 게 날이 지금보다 더 더워지면 해가 너무 세잖아요. 그럴 때 손등에는 저희가 보통 선크림을 잘 못 바르는데 사실 손등이 자외선에 노출 이렇게 핸들을 잡는다고 생각하면 여기가 자외선에 노출이 되면서 피부 노화가 손에 급속도로 이루어지거든요. 팔토시 이런 거 좀 차고 이게 저는 진짜 강력 추천하고 싶은 아이템인데 보통 손등이 많이 타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손등까지 보호가 돼서 딱 이렇게 핸들을 잡았을 때 손등이 타는 걸 막고 피부 노화를 방지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되게 애용하고 있어요. 여름에는 이거 끝까지 당기면 또 이렇게 반팔 입어도 잘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좀 노력하는 게 건강을 챙기자여서 콜라겐 그리고 이렇게 막 물에 타먹는 그런 거를 그것도 방치해두지 않고 매일매일 챙겨와서 뒀다가 이렇게 먹고 이건 콜라겐과 비타민이 같이 들어있는 젤리예요. 제가 콜라겐 젤리 여러 개 먹어봤는데 이게 비타민도 같이 들어있어서 사실 근데 콜라겐은 먹어서 섭취하면 그렇게 흡수율이 좋지는 않지만 안 먹는 것보단 낫다 이런 느낌으로 먹고 있고요. 이게 좀 좋아요. 이게 레몬 그린티인데 레몬과 녹차 추출물을 이렇게 분말가루로 만들어 놓은 거라 아침에 물 한 병 가지고 와서 거기에 이렇게 타서 먹는데요. 훨씬 몸이 개운해지는 느낌. 제가 강연할 때 구두를 정말 많이 신어요. 일상생활에서 구두를 많이 신는데 운전할 때까지 구두를 신으면 운전할 때 그 감이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발 입장에서는 너무 고생인 거예요. 그래서 지압 슬리퍼인데 막 그렇게 또 지압이 너무 심해서 운전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운전하면서 발에도 휴식을 줄 수 있는 지압 슬리퍼도 비치해 놓고 있어요. 구두를 신고 있으면 운전할 때 페달 누를 때 감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신발을 진짜 애용합니다. 발의 혈액순환도 도와주고 계속 구두를 신느라 피곤해진 그런 발을 좀 쉬게 해주면서 운전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차는 또 다른 분이 탈 수도 있고 하니까 너무 뭐랄까 매니악한 제 취향으로만 딱 담으면 호불호가 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무난한 게 뭐가 있을까? 그렇다고 또 제가 너무 싫어하는 향은 또 아니어야 되고 그래서 찾다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건 생균의 노맵이라는 향이에요. 파우더리하면서 플로럴 향이어서 좀 무난한 아이템인 것 같아요. 일단 친구 추천을 받았고요. 제가 첫 차 이제 사서 차량용 방향제 써야 되는데 뭘 쓰면 좋을까요? 했을 때 이걸 딱 추천을 해주셔서 샀고
향도 아까 설명드렸듯이 약간 플로럴과 파우더리가 같이 들어있는 향으로 구매를 했어요. 저는 사실 막 그렇게 관리를 열심히 하지는 못하고 큰일이 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자라는 생각으로 제가 뭐 경고등 뜨면 어떻게든 바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리고 가장 신경 쓰는 건 제 장거리를 많이 다니고 고속도로를 많이 가니까 중간에 차가 갑자기 고속도로 한판에서 예를 들면 퍼진다. 그럼 정말 큰일이 나잖아요. 그래서 엔진 오일을 딱 그 정해진 키로수까지만 타고 바로바로 교체를 해. 제가 그 처음에 10,000km 타고 한 번 교체하고 그 다음부터는 5,000km 주기로 교체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계기판에 몇만 5천, 뭐 몇만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숫자가 될 때 아 이제 갈 때가 됐구나 하고 바로 갑니다. 근데 이제 차봇에 있는 기능 중에 써봤던 기능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되게 사소한 거일 수도 있는데 내 차 그래서 뭐 어떤 기종이고 어떤 엔진을 가지고 있고 아니면 몇 년식이고 이런 세부적인 정보를 가끔씩 알고 싶을 때 알 수 있을 방법이 딱히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예전에 차 살 때 받았던 엄청 두꺼운 책을 뒤진다든지 뭐 그렇게 해야만 알 수 있는 정보들이 차 번호만 입력하니까 바로 뜨더라고요. 연동해서. 그게 되게 좋았어요. 지금 차봇에도 AI로 내 차 손상 진단 뭐 이런 기능이 있는 걸 봤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앞으로 진짜 엄청 정교해지게 굳이 정비소 가기 전에 내가 굉장히 정확한 확률로 진단이 가능할 정도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전기차도 그렇고 요즘 나오는 신차는 차 자체에 약간 IoT 느낌으로 모든 게 다 전력으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전기로 바로바로 휴대폰으로 이 차의 상태를 볼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차봇 시스템과도 연계가 돼서 이 차의 뭔가 데이터베이스를 바로 끌어와서 앞으로 그러면 이런 운행 습관을 가지고 계시면 몇 달 안에 뭐 예를 들면 엔진오일 교체하셔야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미리 알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사실 요즘은 전기차 인프라가 이제는 다 구축된 것 같아요. 어디 지방 어디를 가더라도. 그래서 전기차를 구매를 해도 너무 그냥 편하게 잘 타고 다닐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 이렇게 되면 환경 오염을 어쨌든 그런 쪽으로는 어쨌든 막을 수 있으니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제가 어릴 적부터 드림카가 있거든요. 그 레인지 로버를 진짜 좋아해요. 뭔가 좀 예쁘고 매력적이고 그리고 뭔가 거기서 내리는 제 자신을 생각하면 그래도 멋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제가 19살 이제 고3 수능 끝나고 면허를 땄는데 20살 때부터 제 드림카는 계속 지금까지 레인지로버였어요. 자동차는 제 2의 집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 출장이 잦으니까 거기에 제가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있어요. 사실 옷이나 생필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집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거기서 막 자고 먹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운전하느라 상당히 많은 시간을 쓰고 거기에 있는 물품들이 제가 진짜 생활감 있게 쓰는 물품들이 또 많고 하니까 집이 아닐까. 먼저 당연히 이렇게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는 더 많은 분들을 만나고 더 많은 얘기들을 전달 드릴 수 있는 자리가 많아지기를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고, 요즘 궁극적으로 이제 하고 싶은 건 일단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는 저 사람은 정말 거짓 없이 진중하게 자기 길을 잘 걷는 사람이구나. 좀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는 재밌네 라고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재밌게 생각하시고 쉽게 접근해 주시는, 쉽게 찾아와 주시는, 좀 어려운데 이렇게 하지 않고 쉽게 찾아와 주시는 분으로 기억이 됐으면 좋겠어요.